뛰고 있는 입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강의 제목은 포스트예요. 저희가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아마 음, 이 LTO라는 그 기간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지금 가슴이 뛰어 계실 거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냥 이런 LTO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그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이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감흥이 아직도 없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의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한 조직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이 안에서 지금 어쨌든 누구나 다 똑같은 한 목표를 보고 뉴스킨 코리아가 저는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그 부스터 사업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9월은 사실 기존에 내가 남들보다 4배 이상, 10배 이상 지금을 준비했던 그 리더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선판매의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그 기회가 9월이 또 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11월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다시 1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음, 여기서 진짜로 이 부스터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LTO들을 저도 뭐 이제 6년 차가 넘었으니까 LTO를 몇 번 맞았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2년에 한 번씩 완전 드라마틱한 진짜 아이템을 줄 때마다 이 LTO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감을 잡아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이 LTO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진그룹 사장님들이나 저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말씀을 늘 드리지만 LTO건 뉴스킨 비즈니스건 이걸 완벽하게 갇혀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아마 미친 듯한 최고치에 도전을 해보지 않으시면 아마 내년도 LTO도 절대 내 거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LTO는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시작하는 그 올해가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하고 배워야지만 내년도 LTO를 실수 없이 내가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에 수치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해마다 LTO가 올 때마다 배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들께 공감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스터가 주는 그 기회 플러스 사업자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달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왔습니다. 어, 약속 잡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죠. 좀 지나가면 보자. 이거 좀 잠잠해지면 보자. 내가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뭔가 연락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좀 지나가면 보자. 우리 좀 잠잠해지면 보자. 이게 좀 안정되면 보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내가 약속을 잡을 때건 누군가를 만날 때건 가만 프로스펙터를 만날 때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약속이 잡히지 않아요. 제가 파트너 사장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약속이 잡히지 않아요. 안 만나줘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선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소비자 마인드로 이 시점을 바라보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올 초 1월에 사실은 부스터 LTO를 준비할 때 올 1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올 1월부터 이 부스터 사업에 대한 준비를 1월부터 지금부터 계속 준비 작업을 드라이브 거는 작업을 계속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비를 열심히 시작을 하고 조직 안에 대기 드라이브를 딱 걸고 있을 시점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열정이 딱 불지펴서 올라왔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이렇게 확 꺼지는 그 계기가 잠깐 동안 있었어요. 그 잠시 동안. 근데 그때 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못하는 시간이 딱 그때부터 왔었거든요. 자, 2월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지금 벌써 9월을 바라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저희 그룹에서 오프라인으로 랠리를 한 게 2월이었고 2월을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 그룹은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나보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아마 뉴스킨 코리아의 모든 분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2월에 아마 제가 이 환경에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 좋은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이유로 만약에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바라봤었다라면, 저희 그룹도 다 죽었을 거고, 저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2월 달에 제 그룹 미팅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한 그 그룹 미팅에 제가 첫 번째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장님들 진짜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코로나가 한두 달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늘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도태될 수가 있고 너무 변화에 늦어질 수도 있는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때 제가 2월 달에 그룹 미팅 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게 그냥 없어지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가 아니라 이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연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리더스 그룹의 PA 조직 중에 작년 대비 올해 가장 큰 성장을 했던 조직이 저희 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환경에 나를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를 끊임없이 미친 듯이 빠르게 내가 변화하고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앞으로 지금 2년 안에 뉴스킨의 진짜 큰 역사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 많은 분들한테 이제는 현실 점검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직업으로 절대 못 산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 뉴스킨 안에서 옛날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그쵸? 옛날부터 이런 일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10년 정도 더 앞당겨진 것 뿐인 거지. 저희는 미리 이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뉴스킨 다 준비하신 분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준비했거든요.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얘기하시는 훗날 우리가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긴 하지만 이걸 대비해야 된다. 직업이 없어지는 그 시대를 우린 준비해야 된다. 이 선배님들이 늘 얘기해줬던 것 때문에 뉴스킨을 저희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미래가 오지 않을 것처럼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뉴스킨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래가 누구보다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뉴스키너들이 어, 이 미래가 올 거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알지 진짜 마음으로 알고 뛰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였을까? 이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뉴스킨에서 20년 전부터 얘기해 줬는데 대한민국에 입문했었을 때 이 뉴스킨 선배 사업자들이 그때부터 이 미래를 봤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과연 우리는 그걸 몇 퍼센트나 미래를 이해하고 이 뉴스킨을 현재 직업처럼 하고 있을까? 이제는 강제 현실 점검이 돼버렸어요. 한 가지 직업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은 솔직히 굉장히 감사한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한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누군가한테는. 뉴스키너한테 다 좋은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거를 인지하고 준비한 리더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변화를 도전하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노력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어떤 누군가한테는 이 속도가 정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두려운 시대가 드디어 왔어요. 저는 그 커트라인이 진짜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이 비즈니스 속도를 올려야 할까? 이거를 저도 젊은 밀레니얼 사업자들이 있는 팀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게 한 가지였었거든요. 소셜,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비대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준비해야 됐어. 우리 했어야 됐어. 어떤 서브로 소셜을 했었던 거라면 이제는 필수가 돼버렸고 온라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지금은 무조건 필수가 돼버렸어요. 바깥에서 사람을 못 만나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뉴스킨을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힘든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서가 있는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앞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힘든 일이 오히려 돼버릴 수도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관점을 한번 돌려서 사장님들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부스터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제가 8월 달이 딱 되는 그 시점에 8월 달에 PA한테 선판매를 먼저 5개 쿠폰이 왔습니다. 이때 제가 이 쿠폰을 8월 달에 한 달이라도 먼저 받기 위해서 진짜 팀과 함께 미친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저희 조직이 한마음으로 띄워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PA 쿠폰을 5개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 PA 쿠폰 5개로 LT 라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먼저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으로, 방송으로, 그냥 유튜브로, 정보로 이런 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달리 먼저 이걸 잡아본 사람으로서 느꼈던 현장 안의 그 현실 감각을 지금 사장님들한테 그대로 퍼버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먼저 잡고 안 잡고의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먼저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1000% 성공하고 먼저 안 잡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회사에서 어떤 주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그 혜택을 사업자인 개인 CEO인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냐의 게임이거든요. 회사에서 왜 PA한테 먼저 줬을까요? 그리고 왜 9월에 EBP한테 먼저 줄까요? 그리고 왜 11월 달에는 대리점들한테만 쿠폰을 먼저 줄까요? 자, 이 회사가 주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PA가 아니기 때문에 이 쿠폰을 안 받고 나는 지금 EBP가 아니기 때문에 이 쿠폰을 안 받고 이거랑은 전혀 사실 개념이 다른 건 회사에서 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먼저 줄까? 이걸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스폰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 안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스폰서님이 받으면 저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비즈니스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게 적어도 우리는 내 이하로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게 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라면 회사에서 주는 그 모든 혜택이 왜 이렇게 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8월 달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8월 달에 받는 이 PA가 먼저 선판매를 받고 있는 8월 달에 받고 있는 이 부스터의 그 조건을 이해하자. 누구한테 줄까? 왜 PA한테 줄까? 그러면 결국엔 PA는 뭐예요? 뉴스킨 코리아에서 인정하는 VIP예요. 회사에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얘기하는 프리미엄 고객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주는 이 PA 조건에 달성한 이 리더들한테 5개 쿠폰을 먼저 줬다라는 건 가장 큰 탄탄한 조직 형성을 한 리더들이 먼저 이 선판매를 준비하게끔 회사에서 먼저 그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피해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조직 중에 LT 라인들한테 정확하게 이 4개가 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조건이 받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본사가 인정하는 VIP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그때 첫 번째 인지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팀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이걸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짜 부단히도 열심히 EBP를 도전하기 위해서 뛴 결과 결국엔 이걸 먼저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먼저 이거를 체험하면서 그 감동을 실시간으로 저희 그룹과 가망 프로스펙터들한테 미친 듯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왔죠. 뉴스킨 코리아, 뉴스킨 코리아 척추분들한테 EBP 선판매 그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어떤 누군가는요, EBP 선판매 그 10가지, 10개 쿠폰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뛰었을 거고요. 어떤 누군가는 우리 스폰서님이 EBP 복귀를 하거나 우리 스폰서님이 EBP를 진행하면 그 쿠폰 중에 나는 하나를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절대 스폰서님의 직원이 아니에요. 뉴스킨 코리아의 직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파트너십이에요. 회사와 나는 CEO로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컨택했고 그 기회를 저한테 준 것뿐인 거고 나로부터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 모든 마인드를 배워나가는 이 시점에 부스터를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주겠지? 내가 심지어 대리점인데 내가 대리점인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거 사실 정말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EBP 쿠폰 달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회사는 두 번째 기회를 줬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새로운 일대를 위해서 그 일대한테 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명단들을 작성하고 계실 거고 누구한테 줄지도 벌써 정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PA 쿠폰 받고 두 번째 우리가 EBP 쿠폰을 전 받았잖아요. PA 쿠폰은
내 조직의 LT 라인들한테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PA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EBP. EBP한테 10개 쿠폰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10개 쿠폰을 준 이유가 뭘까요? 내 이하의 파트너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그 파트너한테 이걸 양도하라고 회사에서 10개를 넉넉하게 준 걸까요? 이걸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EBP 쿠폰은 사장님들의 신규 일대예요. 나의 신규 LT라인이 될 일대를 배출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이 쿠폰이에요.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스터와 비슷한 감이 오는 LTO가 한번 왔었죠. 그게 루미스파였어요. 이때 수많은 밀레니얼 리더들이 영입이 됐고요. 정말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대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그 리더들 중에 젊고 핫하고 소셜에 강한 그들이 루미스파 때 굉장히 많이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2년 사이에 PA가 되어 있고 EBA가 되어 있고 SBA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뉴스킨 안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때 대거 영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스터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루미스파는 2분밖에 안 된다라는 이유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젊은 리더들을 수많이 영입할 수 있는 그 도구의 툴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부스터 루미스파 가격 차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플러스는 뭐냐면 세수까지 안 해도 돼요. 2분이 아니라 1분이에요. 자, 이런 도구가 저희한테 지금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밀레니얼 리더들한테 지금 미친 듯이 차세대 그 별 스타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냐는 거죠. 제가 루미스파 때 했었던 실수는 수많은 쿠폰을 배출했었어요. 왜? 저는 그때 팀메이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일대 LOI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에서 제가 쿠폰 함유량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썼던 실수가 뭔지 알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걸 다 쿠폰을 나눠줬던 거예요. 소비자가 필요한 숫자만큼. 쿠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 파트너 사장님들 그걸 다 양도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그때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성장을 했으면 아마 저는 그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도와줬었던 그 리더들은 한 명도 핀업 성장을 한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경험으로 큰 걸 배워요. 뭘 배웠냐면 결국엔 이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이한테 결과가 나오는 거지 밥숟갈을 떠서 입에 먹여준다고 해서 그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스폰서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 친구들을 밥을 떼어서 먹여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저 밥을 떠서 먹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드라이브 걸어주고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구나.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쿠폰 주지 않겠다라고 선보였어요. 사장님들이 뛰어서 확보하라고 하셨어요. 뛰어서 쟁취하세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만큼 뛰어서 쟁취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내 이하의 조직을 갖고 싶은 만큼 쿠폰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EBP 저희가 신규 달성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 팀에 EBP 핀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EBP 쿠폰을 받고 나의 일대를 찾기 위해서 이 쿠폰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세 번째예요. 이 회사에서 주는 세 번째. 그 세 번째가 11월 달에 오는 대리점들한테 주는 BR 쿠폰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BR한테만 쿠폰을 또 준대요. 그러면 또 뭐예요? 대리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또 당신이 일대 영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 되게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남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해. 그럼 저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이하로 내년도의 조직 성장을 올해 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올해 과연 몇 명의 조직을 내가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부스터로 조직을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올해 내 대리 점수가 결정이 끝나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200명의 조직을 갖고 싶은 만큼 11월 달에 내 대리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거기서 신규 영입이 되는 거지. 내년도 조직 수는 올 11월 달에 80%의 모든 결과치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로드맵을 짜주거나 제가 그룹의 팀의 전략을 짜드릴 때 내년도의 조직 수를 얼만큼의 내년도 21년도에 내가 얼만큼의 피날레를 날리고 싶냐고 했어요. 나의 조직 수를. 내 이하의 몇 명의 조직과 함께 나는 21년도를 맞이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그러면 그 조직 수만큼
이 사장님들이 올해 안에 내가 확보해야 되는 그 쿠폰 수를 정해줬어요. 올해 안에 쿠폰이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부스터를 전할 거 아니에요. 올해 안에 나는 쿠폰이 10개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20개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한정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내가 확장하고 싶은 조직 수만큼 내가 그걸 올해 안에 준비를 해놓으시고 내년을 맞이하실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스터를 먼저 띄고 LT 라인 사장님들이 먼저 뛰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임상을 내면서 그룹 안에 계속 이거에 대한 그 느낌과 후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 되게 희한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80% 이상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부스터를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약을 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거예요. 나는 부스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냐는 거예요. 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싱글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 안에서 연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 얘기가 과연 뉴스킨을 정말 이해한 것일까? 저는 이 생각을 희한하게 하게 됐거든요. 어떤 누구는요. 부스터 똑같이 갖고 있지 않지만 미친 듯이 예약을 받아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 차일까요? 이론대로라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왜 어떤 누군가는 PA 때 LT라인이 아니어서 이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초대를 하고 미친 듯이 리크루팅하고 미친 듯이 매출하고 있냐는 거죠. 예약을 받고 있고. 이게 뭔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신과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냈었던 한 번 만에 냈었던 그 후기들을 지금 잠깐 가지고 공유를 해봐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왼쪽에 볼이 이 사장님은 원래 피부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얼굴에 그냥 뭐 비페이퍼를 낼 거조차도 없어요. 피부 자체가 그냥 너무 예뻐요. 근데 한 번을 올렸는데 중요한 건 이 화살표로 한 이 왼쪽 화면상 왼쪽에 여기가 굉장히 통통하면서 광대 위치가 업되는 거를 이 사장님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씩 웃었는데 이 광대의 위치 중에 화면상 왼쪽에 있는 데가 위쪽으로 확실하게 통통해지면서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이거 다 1분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상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에 꿀렁꿀렁했던 이 볼살이 라인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서 리프팅 된 거 느껴지시나요? 이분 볼살이 씹힌대요. 한쪽만. 이걸 한쪽만. 자, 이 세 분의 그때 제가 받자마자 이 세 분에게 명확하게 이거를 쓰고 나서 LT 라인 분들이세요. 이분한테 딱 쓰고 나서 후기를 공유해달라고 했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후기를 내고 나서 그날 바로 그냥 한 번만에 올렸던 이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쏟아져 있어요. 근데 제가 왜 1분 한 거, 여러 번 문된 거 말고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올리느냐. 전 이걸 눈치채길 바랬거든요. 앞으로 비즈니스가 1분에 하나씩 스코어가 끝나는 일이 지금 진짜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뉴스킨 비즈니스가 레버러지고 확장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일인데 과연 내가 확장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부스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는 거를 믿고 있느냐. 제 인스타거든요. 제 인스타인데 제가 지금 이 부스터가 딱 온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셜로 예약을 받고 있고요. 소셜로 이 뉴스킨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알려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부스터를 전달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부스터뿐만 아니라 뉴스킨의 기회를 전달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올해 안에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나라에서 계속 만나지 말라는 뉴스를 계속 보도를 한다면 과연 아무리 부스트의 기회가 좋아도 사장님들을 몰래 만나줄 사람들이 과연 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그들이 나를 처음 보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를 전제하고선 비즈니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못 만나줬어.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 앞으로 바깥에서 절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오면 그때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고민을 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지금 커피숍도 못 가게 하잖아요. 지금 커피숍에서 앉아갖고 미팅조차 못 하겠잖아요. 바깥에서 못 만나고 사무실에서 못 모여도 우리가 랠리나 모든 행사 다 못해도 커피숍에서는 누굴 만나서 유일하게 마스크 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게 그렇게까지 오면 안 되지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비했던 게 온라인이었어요. 반드시 이제는 셀프 시대다. 이젠 진짜 셀 리더 시대다. 이젠 스폰서한테 기대고 팀 시스템에 기댔고 오프라인 매장에 기댔고 이랬던 사람들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사업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이 앞으로 여러 가지 포진되어 있는 작은 작은 포도송이들을 구역별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게 그때 이해가 됐고 그러면서 그때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글로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라면 지금 이 온라인 시대라면 어차피 못 만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라 더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가 지금 진짜 왔다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떤 것들이 많이 깨졌냐면 그분들이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대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밀집되어 있고 시스템도 기가 막히고 교육장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밀집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뉴스킨 하시는 분들이 한국은 진짜 성장이 빠르다라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한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러운 조건을 갖고 있는 저희였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 미국에 있는 사업자분들은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적은 시간이 8시간, 4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업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멀리 비행기를 타고 되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은 사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달했던 게 화상이었어요. 영상이었어요. 이런 줌 같은 미팅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는데 코로나로 온 세상이 딱 스탑이 되고 나니까 그게 원래 익숙했었던 그 미국 쪽에 있는 비즈니스 사업가들은 미친 듯한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망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뉴스키는 글로벌 사업이고 디지털 노마드 사업이고 온라인 사업이라고 우리는 인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과거의 비즈니스 습을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응해가는 그 시기가 오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리더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내야지만 되는구나. 저희가 더 이상 여기 지금 다 사업자만 계시죠.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가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컨벤션에서도 더 이상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없고요. 어찌 보면 트립을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앞으로 길게 올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뉴페스타 이런 데 현장에 모여서 가슴 뜨겁게 우리가 함께 뛰었던 이런 상황을 다신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스폰서니 나이소다이님 잠깐 화면이 어떤 멈췄어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랠리 안에서 뜨겁게 함께 뛸 수가 없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컨벤션도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달성해도 회사에서 주는 그 조건을 받고 뭔가 다시 힘내서 일하고 받고 동기부여 받고 힘내서 일하고 하는 그 장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폰서한테 동기부여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 그룹 안에 동기부여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젠 내가 내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뉴스킨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실 수도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셀리더 강화예요. 이제는 예전에 103호는요, PA만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야지만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핀 달성을 해야지만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막 입문한 대리점 사장님들이 다 강의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다 끌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트레이닝 할 줄 알아야 돼요. 스폰서가 도와주겠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 시스템에 지금 도입한 게 모든 BR부터 모든 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개인 사업 설명하는 비오행 강의를 다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오행 강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사업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내가 바로 줌키고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게끔 지금 그룹 내 트레이닝 중입니다. 내가 행정을 다 알 수 있게끔 스폰서한테 로드맵 물어보지 않게 스스로 행정을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앞으로 온라인 시대에는 스스로가 살아남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단지 저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보여줬던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업자들이 되게 신기했던 게 저분들은 어떻게 랠리도 없고 뭔가 미팅 같은 것도 없고 백사무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서 백만장자가 됐고 알아서 피해가 됐고 알아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었을까? 그게 되게 심각했어요. 신기했어요. 저희는 너무 당연하듯이 하고 있었던 모든 누리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근데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홈미팅을 주관하면서 본인들이 회사의 모든 비전과 사업 설명과 제품 트레이닝과 모든 것들을 각자가 스스로 다 할 줄 아는 리더들로 완벽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스폰서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제 그게 안 먹힌다고.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올 거냐는 거죠. 온라인 시대는 여러분들이 초대하기 위해서 선능력 103호에 모이는 시대가 지금 이미 아니에요. 언제든지 줌으로 연결해서 초대를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세고 넘쳤고요. 언제든지 소비자가 맘만 먹으면 인터넷상에 괜찮은 리더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 노출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저희는. 이미 선택받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자체가. 이미 내 자체가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이 수많은 온라인 시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이 이제는 그룹을 보고 아니면 그 개개인을 보고 당사자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찾아가는 우리가 늘 얘기만 했었던 그 시대가 이제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리더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그 시기가 저는 정말 완벽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겁주는 게 아니라 매일 제가 팀미팅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 안에서 내가 장소랑 상관없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지 않으면 앞으로 거품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들어왔다 사라지는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LTO가 온 거예요. 이 부스터가 왔는데 부스터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부스터가 뉴스킨의 전부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LTO라는 게 왜 왔는지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의 그 속도를 지금까지 10으로 달렸다라면 부스터 때는 이 LTO 기간 안에는 이걸 무조건 10배, 100배로 끌어올려야 되는 초몰입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의 이 기간이. 근데 이 LTO가 나는 가심 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LTO가 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난 아직 부스터 효과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걸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말로 내년도에 사활을 걸고 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내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뛸 것인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패가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뉴스킨을 진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사업 설명할 때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고요. 파트너분들과 1대1 미팅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뉴스킨 왜 하는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줄 아세요? 뉴스킨 하는 이유가 다 다양해요. 근데 뉴스킨을 하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람이 그리워서 혹시 오신 분 계세요?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제품이 좋아서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제품이 좋다고 사업을 하진 않죠. 전 뉴스킨 사업이 좋아서 왔거든요. 제품 때문에 감동을 했는데 제품 뒤에 숨어있는 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보고 저는 여기 왔거든요. 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보상 때문에 왔어요. 뉴스킨에서 주는 그 기회 보상 때문에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주는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변화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뉴스킨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해봐 드릴게요. 뉴스킨 나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다 혹시 하시는 분? 채팅창에 남겨봐 주실래요? 나 진짜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나 여기 돈 벌러 온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여기 다 돈 벌러 오신 거 맞으시죠? 근데 그게 약간 좀 너무 적나라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멘트가 사실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뉴스킨 문화 되게 좋죠. 여기 일하는 사람들 너무 좋죠. 제품 진짜 기가 막히죠. 이 회사에서 주는 혜택들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보상 안 주시면 할 거예요? 뉴스킨에 딱 이 보상 안 주시면 하실 거예요, 혹시? 그래도 하실 분 계세요? 그럼 여기 자선사업하러 오신 거거든요. 어. 저희는 여기에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돈 때문에 왔거든요. 돈을 벌려고 왔는데 이 회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필이면. 착한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러 왔는데 사람도 좋은 거예요. 문화도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혜택들도 너무 라이프 스타일도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을 만난 게 일단은 천운이거든요. 근데 과연 어,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인해서 시간과 자유를 얻으면 내가 누리고 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적성에 맞아서 뉴스킨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표를 달려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하냐면 나는 뉴스킨에서 꼭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역으로 묻고 싶은 거죠. 돈 안 돼도 뉴스킨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커미션이 죽을 때까지 그냥 나와도 여러분들 만족하시면서 사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커미션이 고정돼 있다라는 건 뭔 뜻인 줄 아세요? 내 파트너가 돈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더라면 스폰서라면 내가 끊임없이 수익을 올려야지만 결국은 내 조직이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나는 이 정도 커미션만 벌어도 만족해. 이거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이 정도 벌어서 만족하지만 내 파트너는 이거보다 더 적게 벌어도 상관없어. 이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면 원래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이거를 늘 깨우시고 깨우시고 깨워야지만 진짜 뉴스킨을 뛰고 있는 그 동기를 내가 까먹지 않아요. 작은 거에 쓰러지지 않아요. 감정집에 당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 그 작은 감정 때문에 왜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그 이유로 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시간 낭비하냐는 거죠. 제가 뉴스킨에 입문과 동시에 받았던 커미션이 1,300만 원이에요. 입문과 동시에 정확히 입문과 동시에. 뉴스킨이 대리점된 첫 달부터 3개월 동안 받았던 게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뉴스킨 그거 돈 안 돼. 처음에는 돈 못 벌어. 이런 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차트예요. 왜? 뉴스킨의 보상은 정확하게 공식이거든요. 이건 팩트거든요. 그러면 내 행동을 거기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 수치화를 여기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합리화적인 말을 정말 많이 할까? 왜 입문과 동시에 뉴스킨을 시작하면 돈 안 돼. 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입에 뱉는지.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수익은 내가 정한 만큼 벌 수 있는 게 일 맞아요. 어,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그룹 확장하는, 내가 부스터의 기회는, 내 LTO의 기회는 내가 그달 커미션을 최고치로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조직을 최고치로 확장해야지 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LTO는. 근데 그 LTO가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그러죠. TR고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어서 못 전하겠어요. 제일 많이 듣던 소리예요, 제가. 부스터 아직 안 써봐서 제가 잘 감을 모르겠어서 못 전하겠어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회사에서요.
바디바라는 그 제품을 만든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죠? 근데 지금까지도 매출 탑5 안에 드는 거 아세요? 이 회사 30년이 넘었거든요. 자, 갈바닉이라는 아이템을 이 회사에서 벌써 출시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기계를 따라오는 회사들이 없어요. 루미스파요. 출시되자마자 2년 만에 100만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요. 최고를 만들어 줄게요. 이 회사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이 회사가 입으로 뱉고 있진 않지만 묵인하고 있는 그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뉴스킨을 1000% 1000% 신뢰하는 이 한 가지? 이 회사는 결국에 절대 전 세계 1등 하지 않을 거 아니면 안 만듭니다. 저는 이게 뉴스킨에 갖고 있는 신뢰이자 믿음이에요. 써보지 않아도 믿어요. 왜? 뉴스킨이니까. 이런 확신이 과연 나한테 몇 퍼센트 있냐 게임이에요. 과연 나는 써봐야 꼭 맛을 봐야 아는가? 아니면 30년 동안의 뉴스킨의 그 스코어 역할을 보면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개발해냈는지 에이지락군을 다 개발했었을 때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뉴스킨의 역사상 1등이 아닐 거면 절대 만들지 않는 거라는 거. 이거 얼마만큼 믿냐는 거죠. 저 그거 되게 답답한 소리 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 남들이 다 인정할 때 뛰어보세요. 내가 몇 퍼센트 시장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성공도 앞을 알 수 없지만 믿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백만장자가 된다는 걸 믿는 것처럼 뉴스에서 주는 LTO를 과연 나는 몇 퍼센트 믿고 있냐는 거죠. 저는 믿었어요. 부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 회사가 결국에 주는 거 세계 최고가 될 거 아니면 안 만드니까. 그런 회사니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개인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에요. 내가 과연 GV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유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난 완벽하게 지금 당장 나한테 장군 파트너가 들어왔어. 이 사람 누가 봐도 뉴스킨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20명의 매니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피드백해줄 수 있는 능력을,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이거 능력이 없으면요. 부실공사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리크루팅 능력이에요. 나는 누군가한테 STP를 해서 이 누군가가 초대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건 안 하건 내 루트대로 이 사업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자신이 나한테 몇 퍼센트나 있는가. 결국에 내가 명확하게 그 사람을 리크루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확하게 내 유통 능력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바깥에서 제일 많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예시를 드는 게 저희 이 비즈니스는 100조 원이 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조 원이 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100조 원만 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100조 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라는 사업 설명도 많이 하세요. 저희가 100조 원의 예를 진짜 많이 들죠. 왜? 저희 사업의 형태가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저 여기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00조 원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몇천 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100조 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면 손님이 드글드글 끄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손님이 내 음식점에서 내가 만든 레시피를 진짜 감동을 받으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그 노하우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한테 업주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프랜차이저가 망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100조 원이 되는 일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뉴스킨의 맛집이십니까? 저희는 얼마나 뉴스킨의 맛집이십니까? 소비자 한 명을 갱신이 만들면 그 사람을 미친 듯이 감동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반드시 이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낼 자신이 있으세요? 매월 3,000GB가 월초에 자동으로 뜨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맛집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맛집인지 아닌지부터 점검이 돼야 되죠.
내 레시피가 명확해야지만 프랜차이즈가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뭐 하나 빠져도 비즈니스가 선순환이 안 된다니까요. 리크루팅을 잘하지만 GV가 안 되는 분은요, 파트너가 집을 다 못해요, 희한하게. 그리고 GV는 진짜 잘하지만 리크루팅을 못하는 분은요, 희한하게 파트너들이 GV는 진짜 잘하는데 파트너들이 파트너를 배출을 못해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뉴스키는 사실 진짜 심플하게 뉴스키 뭐 하는 일이에요? 라고 누가 여쭤보신다라면 GV 능력을 해결하시고요. 리크루팅을 하세요. GV 능력을 해결하시고 누군가한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이거 말고는 뉴스킨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하시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모는 왜 하세요? 사업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리크루팅 왜 하세요? 사업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조직 확장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장님들은 내 이하로 앞으로 5년 뒤, 오늘부터 딱 카운트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카운트 딱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딱 5년 뒤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26년이 올 거예요. 사장님들은 그 후에 몇 명의 조직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실래요? 몇 명의 조직과 5년 뒤에 함께 하고 계시고 싶으세요? 궁금해요. 몇 명과 함께. 한번 실시간으로 사장님들이 적어보세요. 나는 몇 명과 함께 이 그룹에서 함께 하고 싶다. 내 이하에 몇 명이 함께 하고 싶다. 아마 사장님들이 함께 하고 싶은 그룹의 사이즈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그 그룹을 가질 거예요. 저희는 왜 정했으니까. 그쵸? 사장님들이 명확하게 생생하게 그릴 거니까 그 그룹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거 딱 죽을 때까지 누수긴 두 가지만 하면 된대. 그게 GV와 리크루팅이래. GV 안정화와 내가 3,000집을 월초에 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끊임없이 사업을 전해서 초대하는 이 행위만 내가 해결이 되면 뉴스킨의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정한 그 멤버가, 그 조직이 나한테 선물처럼 온다고요. 그러면 이 GV가 안 되는 게 고통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 나의 숙제가 돼야 될까요? 이건 무조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될 때부터 복제의 시작이 됩니다. 점검해보세요. 나는 왜 조직이 뎁스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빠지셨을 거예요. 완벽하게. 나 왜 일대 파트너 배출이 안 될까요? 왜 나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파트너가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점검해보세요. 내가 이 중에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빨리 해결하고 나서 미친 듯이 사업 전달에 초집중을 하고 리더의 역량을 키우고 마인드를 배워가고 사람을 담아내고 겪어내고 이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었을 때 담기기 시작하는 게 내 그릇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5대 6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4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뉴스킨에서 첫 번째 우리는 모두의 공통분모,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건 이 두 가지라는 거지. 이건 스폰서가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양에서 질이에요. 내가 10명을 하고 나서 그 중에서 왜 4명이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장군 4명을 찾기 위해서는요. 40명한테 정확하게 STP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건 평균 수치예요. 평균. 나는 1대 6명을 빨리 진짜 리얼로 그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요. 시스템에 올인하는 1대 6명을 찾고 싶어요. 60명한테 STP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파트너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소리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 GV가 오픈팔 딱 끝나고 나서요. 매니아가 안 생기고 한 번 다 팔고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모든 소비자 다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GV가 진짜 미친 듯이 2천, 3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송규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어요. 스폰서님, 나 진짜 너무 소비자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스폰서님의 그 한마디가 되게 냉정하기도 하지만 비수를 꽂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리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나 왜 GV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한 달에 몇 명한테 데모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5명이요. 그랬어요. 5명한테 데모를 했는데 2000GV가 넘는다라는 게 그게 사이코 같은 직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거기서 팩폭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양을 늘리자라는 걸 그때부터 초반에 처음부터 스폰서님한테 잘 가이드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눈, 코, 입만 달리면 어떻게든 데모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데모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모님이 됐건 내 지인이 됐건 상관하지 말고 데모를 하는 양을 미친 듯이 늘리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제일 많이 했을 때가 90번이에요. 아직도 그 기록이, 데모를 했었던 그 기록이. 90번의 데모를 했더니요. 제가 혼자 했었던 개인 볼륨이 25,000이던데요. 저는 그래서 이 확률 비즈니스를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명한테 사업 설명했는지 카운트 해보세요. 그게 내 일대입니다. 내가 지금 일대가 없다? 내 사업 설명 횟수를 늘려야 되는 거지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을 자신한테는 정말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다이어리를 보세요. 그게 내 비즈니스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스폰서 탓하지 마세요. 스폰서가 뭘 잘못 알려줘서? 아니, 절대 아니에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스폰서한테 불만도 없습니다. 근데 양은 적은데 질로 잡고 그 안에서 뭐든지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원망이 스폰서한테 튀어요. 양으로 굉장히 승부하다 보면 피드백 받을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폰서 피드백이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귀가 커지는 거예요. 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이 바빠 보세요. 부정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누수킨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은 절대 고통스럽지 않아요. 처음에 누수킨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요. 이걸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통이 너무 힘들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막 화도 나고요. 그 막 치열한 뉴스킨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태해본 적도 없고요. 막 미친 듯이 저 자신과 싸워가면서 막 화도 냈다가 원망도 했다가 그런 치열한 뉴스킨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불같이 뜨거워요, 늘. 잘 되고 있지 않거나 안 될 때도 늘 뉴스킨이 뜨거웠어요. 왜? 저는 여기에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게 그냥 고통인 줄만 알았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고. 조직을 핀을 가고 우수수 다 떨어뜨려 본 적도 있고요. 블루다이몬드 파트너가 나왔기 때문에 와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BD 파트너가 그만둘 거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런 모든 변수들이 생기면서 도대체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난 왜 잘못된 걸까? 끊임없이 거기 안에서 부정이 들어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제 성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뉴스킨 핵심은 사실 성공의 실패는 결국엔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고요. 그 사람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건요. 나한텐 진짜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하지만 그렇게 남한테는 치사스러워요. 남이 하는 건 이만큼도 용서해주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요. 너무나 쉽게 칭찬하고요. 너무나 쉽게 만족해요.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게 제 자신이에요. 내가 만족할까 봐. 어. 내가 이쯤 하면 잘했다고 착각할까 봐. 어. 그러면서 남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이 딱 들면 그때 제 스스로 머리를 팍 쳐요. 저게 나한테 있지 않았는지. 음. 그러면 저건 나보라고 하는 소리다. 상대방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저거 나보라고 하는 거다. 내가 저걸 보면서 배우자. 저런 상태가 되지 말자. 오히려 계속 그런 내가 내 스스로를 계속 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를 이걸 아마 이해하면 저는 뉴스킨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거든요. 행복이에요. 그런 스트레스 자체도 내 성장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함으로 밀려와요. 근데 뉴스킨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걸 뭘 얻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킨이 꾸민 분 여기 없을 거예요.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그 삶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고요. 저런 걸 가지고 싶고요. 이것도 갖고 싶고요. 아이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요. 이런 것도 해주고 싶고요. 무수히 내가 뉴스킨에서 얻고 싶은 건
미친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과연 누수ኪ한테 얼마를 주고 계세요? 어.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거는 그렇게 잘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그걸 갖기 위해서 뉴스킨 그런 거 다 이뤄줄게 이런 회사거든요.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회사에서 내세우는 이 조건을 당신이 완벽하게 바꿔내야지만 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이거 다 줄게. 이게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보상의 공식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몇 퍼센트를 희생하면서 이 회사에서 줄 거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꽁으로 받으려고 하는 심리는 없는지 이거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자가 된다라는 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저희는 왼쪽 부면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대대손손 왼쪽 부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부모님이 직장 생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사고방식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부자 없었어요. 근데 감히 내 부모도 조상도 다 살아내지 못한 그 인생을 내 대부터 바꾸겠다고 선택한 뉴스킨이에요. 근데 왜 고통스러우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왜 고통스러우면 안 되냐는 거 도대체. 그러면서 왜 누리고 싶은 건 맞냐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야 돼요. 부자잖아요, 부자. 부자의 의미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주지만, 부자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가능한 일 같으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시간과 자유를 얻고 싶은 이유는 내 스스로 모든 인생을 선택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이거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쉽냐고요. 저는 이것부터가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고통스러운데 이 일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입문을 했는데 딱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건 갑자기 못할 일을 돌변해 버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 부자가 되는 일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내가 인생 한번 바꿔놓으면요. 내 모든 대는 나의 자식은 내 자식 대대손손 내 부자의 생각을 물려줄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쉬워요? 저는 마지막 차트인데요. LTO 때 미친 듯이 할 거예요. LTO 때 미친 듯이 할 건데 LTO 때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뉴스킨 치열하게 할 거예요. 제 성격이에요, 그게. 실패도 또 일어나고 실패도 또 일어나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게 바본 거지. 실패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기거든요. 결과랑 상관없이 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월도, 이 시간도, 이 LTO의 시간도 그냥저냥 보내시는 분들한테 저는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도전했었던 거, 그리고 엄청나게 스폰서님이 줬던 그 큰 목표조차도 치열하게 해봤었던 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한 실패할까봐 그 겪는 그 두려움보다요. 어떤 누군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도전한 이들을 지켜보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컸어요. LTO가 똑같이 출발선에 왔어요. 코로나까지 왔어요. 우리는 다 공평한 출발선에서 스폰서건 파트너건 형제건 나건 모두 다 리셋이에요, 지금까지. 출발선에 드디어 왔어요, LTO까지. 이거 정말 기회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출발선에 왔는데 여러분 지켜보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뛰어가실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2년 뒤에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때 뛰었던, 내가 봤었을 때는 저 미친 사람 같았던 저 형제 라인 피해가 됐구나. 부스토로 팀메이트가 됐구나. 이걸 남 얘기하듯이 내 입으로 뱉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의 피해가 내가 될 것인지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는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어, 여러 가지들이 물론 포괄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와주는 이 기회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나의 제 인식이 어떤지를 함께 세진그룹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도 행동으로 증명하는 리더가 반드시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진짜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내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형제 라인으로 또다시 성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